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점, 지혜의 서재에서 진행하는 책 낭독 프로그램 잠 못 이룬 그대에게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더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어느덧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낮에 덥긴 하지만 아직 여름은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었는데 완벽한 여름입니다. 땡볕이에요, 낮에.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겠다, 잠들기 힘들겠다 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밤에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요즘에 열심히 만보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해가 강해서 못 걷고 해가 좀 지고 밤에 나가서 걷는데 날씨가 꽤 선선하고 걷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살만하다 싶은데 점점 더 강렬해지겠죠, 여름은. 오늘 이 여름 강렬한 태양과 어울릴 만한 글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 책 갖고 왔는데요. 김혜란 작가 산문 읽기 좋은 이름 책 갖고 왔습니다. 열림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 중 한 명이에요. 황정은 작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작가의 소설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읽기 좋은 이름 산문집 중에서 야간 비행이라는 글 한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모두 귀 기울이시고 잠들 준비 되셨죠? 그러면 책 읽어드릴게요. 야간 비행. 상경우 처음 방을 구하던 날의 날씨를 기억한다. 8월이고 숨막히게 무더운 오후였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비짓땀을 흘리며 낯선 동네를 헤매고 있었다. 서울 물정에 둘 다 무지하고 가진 돈은 터무니없이 적고 날은 대책 없이 푹푹 찌기만 했던 어느 날. 그럴듯한 방을 얻지 못해 골인한 나를 길가에 한참 세워두고 장렬하는 도시 한복판에 선 어머니의 얼굴은 땀과 파운데이션이 뒤범벅된 탓에 진흙처럼 금방 흘러내릴 듯했다. 우리는 너무 지친 나머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집에 들러 얼렁뚱땅 계약을 했다. 이상하리만치 천장이 높은 길고 서늘한 방이었다. 다행히 계약 조건이 맞아 어머니는 내게 몇 평의 애자남을 떼어줄 수 있었다. 그날에 기다렸던 정오, 이 땅의 지난하고 유구한 상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방을 구한 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팥빙수를 먹었다. 깊은 피로 사이로 투명하게 부딪히던 얼음소리, 하얗게 질린 여름 하늘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수도 있는 볕은 누군가를 탓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강렬했고 어머니는 고양행 버스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연신 땀을 흘려댔다. 나는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 새방을 20번도 넘게 옮겼다는 아버지의 일기도 그날의 20세기 태양도 저렇게 크고 어지러웠을까 중얼거렸다. 지금도 나는 그날 우리 머리 위에 뜬 크고 둥근 해를 그 대낮에 따가웠던 서울의 빛을 잊을 수 없다. 내가 매일 몸을 귄 방은 어둡고 선득한 곳이었다. 작은 문 안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면 세로로 놓인 관처럼 깊은 내부가 시원하게 나를 맞은 기억이 난다. 나는 그 방에 책상과 컴퓨터 등 참으로 학생다운 가재들을 들여놓았고 싸고 네모난 가구들이 만들어낸 깔끔한 각을 보며 흡족해했다. 나는 자주 밥을 거르고 밤을 새우고 술을 마셨지만
20살의 내 몸은 지나치게 건강해 아무 때고 벌떡 일어나 놀러 나갈 수 있었다. 음악은 잘 듣지 않았고 책은 늘 엎드려 읽었다. 빨래를 자주 밀었고 어머니에게 종종 공과금 액수를 속였다. 몸에 아직 읽고 쓰는 습관이 배지 않았을 때에도 이따금 나는 대가리가 커다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 기록해보곤 했다. 전공 시간에 칭찬이라도 한번 받으면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웃었다. 그 작고 불편한 방에 신을 벗고 들어설 때마다 이상하게 쉬러 가는 느낌이 들곤 했다. 어쩌면 방을 구하던 날 이후 영원히 내 머리 위를 떠나지 않던 태양, 그 때문인지도 몰랐다. 비록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나는 내 몫의 그 작은 어둠과 고요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내 몸에 꼭 맞는 육면의 어둠 속에서 내 가슴팍을 향해 하늘에서 닷처럼 내려온 형광등 줄의 흔들거림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있는 걸 좋아했다. 딸가기는 스위치 소리 한 번에 세계는 일순 조용해졌고 나는 반드시 누워 두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럴 때면 언제나 지나간 빛을 한껏 빨아 통통해진 야광별이 천장에서 총총 빛났다. 중국의 붉은 별도, 루카치의 별도 아닌 납작 엎드려 가까스로 빛나던 형광 스티커들. 그것은 이전 세입자들이 붙여놓은 무수한 별 무더기였다. 이사 오자마자 그 별을 떼어내려 무척 노력했지만 대체 어떻게 붙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것은 손에 닿지 않았고 희망처럼 쓸데없이 접착력만 좋았다. 천장에 늘 별이 있어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했다. 보지 않을 수 없다면 봐버리자 생각하며 나는 꼼짝 않고 누워 야광별을 응시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거기 있는 별들의 수만큼 많은 이들이 이곳을 지나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꼭 나만한 크기의 몸을 뉘었을 허약한 자취생과 가진 것 없이 서둘러 몸을 섞었을 젊은 부부. 월급과 적금, 어디론가 송금할 돈의 액수를 헤아리며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을 젊은이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많은 이들이. 몇 년째 책장에 꽂아둔 채 읽지 않은 오디세우스는 내게 아직 떠난다라는 말도 한번 못 붙여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대체 언제 이렇게 많이 떠나오고 또 떠나간 걸까? 모처럼 찾아온 고요 속에서 아늑한 어둠을 방해하는 발광 물질을 보며 나는 심란해했다. 아무래도 좋을 마음으로 야광별 따위라니 투덜거렸던 것도 같다. 그런데도 나의 독립과 사생활의 의미는 어떤 통속성 안에서 저 별빛처럼 자꾸만 초라해지는 듯 했다. 당신들의 계급이 아닌 우리의 취향이라는 말이 입속을 맴돌았고 이 방이 내 방도 당신 방도 아닌 우리 방이라는 실감이 자꾸 일었다. 나는 그것이 좀 불편했다. 내가 여름을 피해 들어온 곳이 비지땀을 흘려가며 힘들게 도착한 곳이 결국 비슷한 삶이 떠나오고 떠나가는 붙인 별을 보고서야 아 밤이구나 안도할 수 있는 번박한 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말 당황스러운 건 그 방의 크기와 높이를 떠나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잘도 기어들어오는 그 가짜 빛들과 그 별들의 운동 안에서 나 역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는 거기 별이 있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했다. 약하고 조금은 천박하지만 그것들이 항상 빛 가까이에 있으려 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곳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고 그 방은 이미 헐려 사라졌지만 이따금 나는 내 성정의 경박하고 아름다운 어떤 부분,
내가 껴안는 상스러움의 많은 부분은 그 별들의 영향에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 토성의 영향 아래 있는 우울한 기질의 학자들처럼 빛을 흡수한 뒤 천천히 사라지는 야광별의 영향을 받으며 길을 걷고 물건을 사고 가끔은 그 대가리가 커다란 모니터 앞에 앉아 글을 쓰다 전화가 오면 다시 벌떡 일어나 놀러 나갔던 것은 아닐까 하고.